네, 시청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스페셜 리포트 유튜브 조회수가 210만을 달성했다고 그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4월달 우리가 4번, 1년에 4번 공개 방송을 하는데요. 4월달 공개 방송은 조금 특별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투자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4월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드림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드림팀은 모두 4개의 서브 지표로 구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저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주는 DMI를 공부하셨고, 그리고 고점 신호를 선택해주는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드림팀의 3번째 주자 CEO에 대해서 공부해 보실 차례입니다. 저점의 신호는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들 다 보셨다시피. 그런데 고점 신호는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지표의 동의가 한 번 더 필요한데요. 그 동의를 해줄 수 있는 지표로서 체킨스 오실레이터, 즉 CO를 선택한 겁니다. 과거에는 드림팀의 3번째 주자는 CCI였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량과 관련된 지표가 조금 더 신뢰성이 높은 신호를 준다라는 생각에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체킨스 오실레이터로 교체된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드림팀의 3번째 주자로서 이 CEO가 선택된 배경부터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거래량은 주가의 그림자 이런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특출난 지표들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거래량을 빼놓고 차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국고초에서 차트를 설명드릴 때 띄웠던 캔들 볼륨 차트도 결국은 이 거래량을 봉 차트에 접목시킨 차트예요. 아마도 거래량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중요성이 쉽게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뭔가요? 결국 사자와 팔자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혹은 하락하기 위해서는 어떤 독특한 에너지가 개입돼야 되는데 그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도하자는 의지, 그리고 매수하자는 의지입니다. 즉 주식을 바라만 보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매수하거나 매도하거나. 그 과정에서 거래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강력하게 충돌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좋다 혹은 작아야 좋다 이렇게 당장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술적 분석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주가가 상승할 땐 거래가 터지는 게 좋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감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옳은 거 아닙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상승으로 완벽하게 전환되기 전이나 혹은 하락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래량이 터진다는 주장도 소위 손바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마저도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 손바뀜이라는 말은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팔 사람 팔고 살 사람 사고. 만약 시간을 좀 길게 끌거나 혹은 심리적 지지선을 잘만 이용한다면 아무리 변곡점에서의 거래량일지라도 어느 정도 그 거래량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거래가 터져야 된다거나 혹은 감소해야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서는 안 됩니다. 이 같은 상승의 시기라도 좀 더 세분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고점을 막 넘는 순간이라면 다른 곳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거래가 터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또 전고점을 넘어선 다음에는요. 거래량이 다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맞아요. 이 직전 고점에는 아무래도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물려있던 투자자들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방출되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중대한 저항을 넘은 다음에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생긴다면 이것은 오히려 가격 저항으로 인한 거래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 투자자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싸다는 생각이 들면 결코 자기가 가진 것을 매도하진 않아요. 적극적인 매도자가 많지 않다면 주가가 올라가도 거래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저항을 넘어섰음에도 여전히 거래가 터지고 있다. 이건 누군가는 분명히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할 때는 거래가 증가하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가 감소한다는 말은 다소 수정이 필요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테이크업하기 위해서는 풀파워를 다 써야 되지만 일단 순항 모드로 전환되면 적당한 힘으로 가야만 장거리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히려 거래가 좀 감소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좀 더 오래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원칙을 기억하시면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캔들 볼륨 차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면 네모 안의 봉들을 보십시오. 그 외 다른 곳들의 봉들보다 훨씬 더 뚱뚱한 봉들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저렇게 높은 위치에서 거래량이 다소 많이 생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분명히 저건 가격 저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나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해. 사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말해. 나 팔게. 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질적인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격 저항이라고 그래요. 뚱뚱한 양봉이 보이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중기 고점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에 이미 배웠던 고점 신호를 하나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그리고 오늘부터 공부하시게 될 채킨스 오실레이터의 완벽한 다이버전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가격 저항이 생기고 드림팀에서도 매도 신호를 저렇게 간곡하게 주고 있다면 이 종목은 이제 장기적으로 약세를 보이기 직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채킨스 오실레이터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지표예요.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